여러분들이 빨리 종잣돈을 모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부자 되고 있으시죠? 자, 부자 되는 강의입니다. 자, 부자 되는 강의 전달드리고자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자, 종잣돈 빠르게 모으는. 빠르게 모으게 되면 자, 어떤 변화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종잣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죠? 너무나 많은 영상들에서 뭐 종잣돈 1억 빨리 모으는 방법, 그리고 종잣돈 빨리 모아야 되는 이유, 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빨리 모아야 된다라고 수많은 영상들에서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빨리 모으게 되면 어떤 현상들 실제적으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부자들의 사례, 이렇기 때문에 빨리 모아야 되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 관련된 제가 책들 딱 추렸어요. 핵심 엑기스만 추려가지고 전달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자, 한국의 자수성가형 부자들이라는 책입니다. 부자들의 공통점은 남들보다 일찍이 전략, 저축, 그리고 투자를 반복으로 실천했다는 데에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이 살기는 어렵다. 자기가 원하는 만족감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는 돈의 비중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흔히 사람들은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린다고 한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월급의 절반 이상을 저축하여 종잣돈을 마련한 후 투자를 반복하여 부자가 된 사람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큰 부자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큰 부자와 작은 부자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큰 부자 같은 경우 몇 천억, 1조 이상, 뭐 그런 해당되는 사람들 큰 부자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렇게 종잣돈 모아가지고 월급으로 이렇게 부자가 되셨던 분들, 작은 부자. 저 같은 경우는 조그만한 부자. 저 같은 경우는 조그만한 부자인데, 자, 그런데 이 작은 부자 같은 경우 노력으로 될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에서 굉장히 큰 공감 가지고 있죠. 자, 큰 부자는 하늘에 내린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하늘이 내려야 돼요. 그렇게 막 타이밍이 탁탁탁탁 맞아가지고 쫙 올라가기가 너무 쉽지가 않다. 하지만 작은 부자는 충분하게 노력으로 될 수가 있다. 여러분 저 보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시행착오가 많은 그런 노력을 통해서 자그마한 부자가 돼 있는데, 이런 노하우들 전달드리고자, 이 노하우를 시행착오를 안 거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쌓아왔던 그런 지식들을 전달드리면 어떤 목적으로 그 부자가 되는 그 길, 그 시간들 굉장히 단축하기 위해서, 단축된다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전달드리고자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 부자들의 공통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전략, 저축, 그리고 투자. 자, 종잣돈, 전략하고 난 다음에 저축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인가요? 종잣돈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종잣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잣돈 모으는 이유가 또 이제 투자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계속 순환합니다. 자, 부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 과정들이 순환되겠지만, 부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과정 무조건적으로 공통적으로 거치는 과정들이에요. 자, 부자가 된다, 투자 안 한다라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역시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 제가 들어오는 그 소득 50% 이상은 좀 투자를 계속하고 있어.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다. 계속적으로 투자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투자하기 위해서 종잣돈 필요하고, 종잣돈 필요하기 위해서 저축해야 되고, 저축하기 위해서 전략해야 돼. 이 과정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공통적이다라는 거죠. 종잣돈 계속적으로 모아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죠. 한국의 부자들 2라는 책입니다. 처음 종잣돈을 만들 때가 생애에서 가장 힘들었다고 표현하고 있죠. 저 역시도 그렇게 얘기를 여러 번 했었지 않겠습니까? 가장 힘든 그 시기입니다. 자, 부자가 되는 것은 마중물을 모으는 것에서 출발한다. 지금 우리에겐 이것이 급하다. 한 방울씩 모아 준비를 마쳤을 때에는 지하수를 올릴 수 있는 펌프를 발견하게 된다. 마중물은 만들 생각도 하지 않고 펌프에 대한 평론만 하기에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너무나 짧다. 불평불만 하지 말라라는 거죠. 일확천금 노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처음부터는 지식이라든가 경험이 없는 상태예요. 자, 없는 상태에서 자, 일확천금 노리를 보자 주식에 투자를 했다가 비트코인에 했다거나 뭐 여러 가지 도박형에 그런 해당되는 그런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라면 모아놨던 것도 잃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차근차근 모으는 그 습관들을 가진 상태에서, 습관이라는 것은 반복된 행동을 통해서 습관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습관부터 만들고 난 다음에 이런 투자 방향 역시도 마찬가지로 설정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또 다른 결과가 이루어진다라는, 습관은 가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습관, 그 가장 중요한 습관이에요.
가장 힘든 그 시기일 때 습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힘든 시기 계속한다. 그게 이제는 덜 힘들게 되고 두 번째 했을 때, 세 번째 하면 덜 힘들게 돼요. 계속적으로 덜 힘들게 된다라는, 처음에 했었을 때 힘든데, 자, 그게 습관이 된다. 습관은 우리 인생들을 많이 바꿀 겁니다. 자, 그런 인생 습관 가진다라고 했었을 때는 또 종잣돈 모으는 것도 빠를 거고요. 자, 그리고 투자 역시도 마찬가지로, 자, 그런 인내의 과정들 속에서 종잣돈 모았어요. 자, 그러니까 인내를 통해서, 절제를 통해서 시간 아껴가면서 또 공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절제와 인내를 통해서 할 수가 있다, 깊이 할 수가 있고 더 오래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거일수록 더 높은 투자 성과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썼죠. 자, 3년 동안 1000권의 책을 읽었던 그 시기 너무나 지옥 같았다. 자, 감옥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감옥인가 이 사택인가 구별이 안 갔었어요. 하루 종일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일어나자마자 책부터 읽었고 잠잘 때도 책까지 읽고 잤었기 때문에, 자, 그런 생활 한 3년 정도 하다 보니까 밑이 가는 그런 제 스스로가 참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수없이 포기하고자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달성하고 난 다음에 시야들이 확장이 많이 됐죠. 자, 그런 것만큼 더 확신을 가지고 이런 정보, 지식을 가지고 확신적인 투자가 될 수가 있었다. 집중 투자할 수 있었다. 역발상 투자 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죠. 졸업 직전에 올해는 이미 제법 많은 재산을 모았다. 5,000달러였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2007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53,000달러다. 자, 5,300만 원을 고등학교 졸업식 때 가질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가졌을까요? 자, 신문 50만 부 이상 배달하면서, 자, 힘들게 모은 신문의 잉크 냄새가 나는 눈덩이, 그러나 반짝거리는 5,000달러의 눈덩이였다. 이 눈덩이에 신문 배달의 눈송이가 반 이상은 들어가 있었다. 올해는 충분한 부자였지만 이 눈덩이를 더 크게 불릴 생각이었다. 자, 이런 고등학교 때 지금의 돈으로 환산한다면 6천, 7천만 원에 해당되는 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돈을 가지기 위해서, 자, 중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끊임없이 여러 가지 신문 잉크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신문 잉크뿐만이 아니라 세차 사업, 렌트카 사업, 고등학교 때 핀볼 사업, 그리고 경마장 가서 도박도 하기도 하고 도박으로 돈을 날려가지고 굉장히 그런 인생 교훈을 많이 얻었다. 도박장 절대 가면 안 되는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깨달음들을 굉장히 많이 얻었었죠. 그 깨달음의 결과 고등학교 때 7천만 원을 모았었습니다. 7천만 원이 주식의 그 시발점이었어요. 자, 주식의 그 본격적인 투자. 사실 오랜 같은 경우는 10살 때부터 주식 투자했었죠. 자, 10살 때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본격적인 시드머니 7천만 원 가지고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불릴 수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자, 초창기에 종잣돈 끊임없이 만들었던 결과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 빠르게 부자가 될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이런 종잣돈 빨리 모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 살이라도 더 빠르게 모으면 더 많은 기회들이 열리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어떤 일들을 통해서 더 많은 돈들을 불릴 수가 있을까요? 투잡하셔야죠. 혹시라도 제 방송 보시는 분들, 많으신 분들께서 월급쟁이이시다라고 생각하는데 투잡하신다거나,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종잣돈 빨리 모으기 위해서 해외 주재원 근무 제가 자발적으로 신청했었죠. 한국에 비해서 돈 많이 준다라는 거 알고 그렇게 신청을 했었습니다. 자, 젊음을 돈이라 바뀌었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있죠. 희생이 전제가 돼야 된다. 희생이 전제돼야지 돈을 모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이런 종잣돈 빨리 모으는 방법 역시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책이죠. 자, 평현숙의 내조 재테크라는 책입니다. 지나고 보니까 처음 아파트를 장만할 때가 가장 어려웠다. 투자 방법에 대해 미숙해서 마음고생을 좀 하기도 했고 종잣돈을 모으기까지 시일이 많이 걸렸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쉬웠다. 매입한 지 2년 후면 전세를 놓은 아파트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이때 전세 보증금을 올려받을 수가 있고, 이 돈을 종잣돈에 보태니까 목돈 마련이 훨씬 쉬워졌다. 또한 전세를 월세로 돌리며 매월 임대 수익이 생겨 역시나 목돈 마련에 보탬이 되었다. 이후로 나는 단 한 번도 친구를 만나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신 적이 없을 만큼 휴일에도 일을 하고 저축해서 종잣돈을 모았다. 확실한 임대사업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계속 저축을 해서 종잣돈을 모으는 대로 아파트를 샀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빨리 투자를 하니까. 근데 이분 같은 경우도 평현숙 씨, 자, 개그우먼이지 않겠습니까? 자, 최양락
분이 이제 남편분이시죠. 자, 이분 같은 경우 사업을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국밥 사업 주요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제 이 책에서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뭐 음식점 사업들을 많이 해봤는데 국밥 사업이 경기 안 타고 굉장히 롱런할 수 있는 사업이다. 또 남는 게 굉장히 많았다라고 얘기를 해서 국밥 사업에 집중하시더라고요. 자, 그렇게 모았던 그 종잣돈 어떻게 투자를 했냐. 처음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으시죠. 종잣돈 모으니까 투자를 빨리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빨리 하니까 처음 투자가 좀 어려운데 두 번째는 더 쉽다. 계속 쉬워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쉬워질까? 왜 쉬워질까요? 자, 전세금 상승을 받을 수가 있는, 연장을 했었을 때 상승해서 받을 수가 있는 게 2년이 있다가 하고, 자, 이를 통해서 임대 수익으로 바꿀 수가 있고, 월세로 바꿀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실 이 원리예요. 자, 이 원리. 근데 여기서 왜 어떠냐면, 사실 그 물가, 실물 자산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올라가는 게 사실입니다.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실물 자산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률 대비를 해서. 왜냐면 물가들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이죠. 자, 물가 대비를 해서 올라가는 게, 자, 이런 실물 자산들이에요. 자, 실물 자산들이 물가 올라가잖아요. 가격이 오르게 되게 되면 매매가가 오르는 것만큼 대출금을 더 많이 받아요. 자, 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 수익으로 바꾸는 게 더 쉽다. 한 채 바꾸고 두 채 바꾸고 이를 또 모아서 바꾸고 모아서 계속 더 쉬워진다라는 거죠. 자, 매매가 상승을 하게 되면 대출금 더 많이 뽑을 수 있는 것만큼 투자금이 많이 회수가 되죠. 자, 회수가 됐던 그 투자금은 또다시 투자로 이어질 수가 있다. 근데 임대 수익은 나오고요. 자, 이게 역발상, 제가 월세화를 추진했던 그런 과정들이죠. 자, 역발상으로 최저점으로 떨어져 있는 그 아파트 처음에 샀죠. 처음에 갭 투자로 샀던 거 이제는 2년 정도 지나게 되니까 매매가가 많이 상승해 있죠. 그러니까 투자금, 대출, 담보대출로 많이 뽑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투자금은 극소로 해지고 저 월세들은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그 월세 흐름들이 하나둘씩 만들어지고 또 종잣돈 계속 모아가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월세 흐름들 많이 만들 수가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역시도 지금도 그런 장점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자, 월세 어느 정도 일정 수준 규모가 커지니까 다른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펼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자, 그게 물론 지금 규모 같은 건 작은 사업도 있고 큰 사업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종잣돈, 이 월급 대신에 저는 이제 은퇴를 했기 때문에 자, 월세 흐름이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이 선순환 흐름 구조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첫 투자. 근데 첫 투자 너무 어려웠죠. 자, 제 같은 경우는 어떤 첫 투자였나요? 자, 탑층 샀습니다. 탑층 샀는데, 근데 뭐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사실 탑층은 그 이후로는 한 채도 없죠. 단 한 채도 없는데, 자, 탑층에 샀던 그 세입자가 지금까지 있어요. 지금까지 계셔.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금 벌써 다 뽑았습니다. 다 뽑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죠. 자, 그런 것만큼 첫 탑층 샀던 그 정도로 이 무주했던 그 시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껴졌죠. 투자가 너무 어렵다. 어렵다. 그런데 두 채 투자하고 세 채 투자하고 계속 쉬워지더라고.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심지어는 이제 해외에서 집도 보지도 않고 그렇게 사고 했어요. 거의 38채 중에 제가 직접 봐서 보고 난 집 같은 경우는, 산 집 같은 경우는 한 채도 없다. 단언컨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는 노하우들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이죠. 계속 쉬워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종잣돈 만들어야지 투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빨리 만들어지게 되면 장점 같은 경우는 더 빠르게 당기겠죠. 이 시기들을. 그렇기 때문에 빨리 모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프랭클린 자서전이죠. 자, 내 인쇄소는 이제 계속 몸을 불리고 있었고 형편도 하루하루 더 나아졌다. 우리 신문은 한동안 그 일대에서 유일한 신문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흑자를 내고 있었다. 또 나는 첫 100파운드가 모이면 두 번째 100파운드는 훨씬 쉽다라는 말처럼 돈을 새끼치는 것도 경험했다. 자, 돈을 모아야지 새끼치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100파운드가 모였을 때 그 다음 번째 100파운드는 더 빠르게 모은 수가 있다라는 게 돈이 새끼치는 그런 과정들이에요. 자, 이런 돈이 새끼친다라는 게 뭐 이자가 될 수가 있고, 뭐 일단 돈을 빌려줬을 때 그 이자가 될 수가 있고, 투자금에 따른 그 수익이 될 수가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일단 종잣돈 만들어야지 이런 과정들, 이런 경험들 할 수가 있다라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돈의 그 위력들, 돈이 어떤 식으로 작동한다라는 거 이제 스스로 알게 됩니다. 자, 알게 되면 될수록 돈의 원리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전략들이 더 이제 목적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모으니까 이런 식의 혜택들이 있다라는 사실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알게 됐을 때 우리는 더 초집중한다라는 거예요. 더 집중하면 할수록 더 빠르게 모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만큼 종잣돈이 빠르게 만들어졌을 때 혜택들 굉장히 많죠. 돈이 새끼친다라는 거.
사실 워렌 버핏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핀볼 기계 사업을 했었어요. 자, 이발소에 핀볼 게임 기계를 넣었었습니다. 그걸 한 10개 정도 수입해서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넣어서 핀볼 게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게임을 뭐 자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게임 기계들은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이발소에 넣었는데 이발소 아저씨한테 조금 떼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져갔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는 돈을 새끼치는 과정들을 경험했다라고 얘기를 워렌 버핏 같은 경우 그렇게 했었고요. 록펠러 가문 아시죠? 세계 제1의 가문에 비견되는 그런 가문입니다. 굉장히 큰 부를 불린 그런 가문인데 유년 시기 때에 자, 칠면조를 잡아와서 기르고 난 다음에 그 새끼 치고 이를 팔고 알도 팔고 다 팔고 그렇게 해서 돈을 모은 걸 가지고 이자를 빌려줬다고 하더라. 아버지 친구한테 빌려줬었는데 그게 이자가 15%. 예. 고리로 이렇게 받았던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그 록펠러 역시도 마찬가지로 돈이 새끼치는 그런 과정들을 경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돈 맛을 봤다라는 돈 맛보기 때문에 더 이제 돈에 집중한다라는 거죠. 맛을 봐야 돼요. 자, 여러분 치킨 맛있지 않겠습니까? 치킨 맛 어떤가요? 맛 없어 하시는 분들이 없으시죠? 맛 보니까 맛이 있으니까 계속 사 먹는 거예요. 맛을 봐야 돼요. 맛을 봐야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책입니다. 한국의 부자들 2라는 책이죠. 박 씨는 자기도 처음부터 뻔뻔스러웠던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건설회사에 입사해 중동까지 파견 나간 돈을 모았다. 처음에는 1,000만 원을 어느 세월에 모으나 걱정을 해요. 그러다가 얼렁뚱땅 7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됩니다. 사는 게 좀 힘들긴 하죠. 그런데 통장에 돈이 늘어나면서 뻔뻔해지더라고요. 여기저기 찾아가서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하는 식으로요. 전에는 샌님이었죠. 샌님이었다라고 표현은 샌님, 초자였다, 초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돈이 쌓이니까 엄청나게 뻔뻔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 가지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사실 이 물어보는 거 그렇게 뻔뻔한 건가요? 당연한 거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사실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은 친구였어요. 저는 부끄러움이 많았어요. 부끄러움이 많다 보니까 대학교 교수가 그 수업을 하고 이 질문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얘기를 못 했는데 같이 친했던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바로바로 물어보더라고요. 의도적으로 물어봤던 건데 무조건 끝나자마자 바로 가서 물어보더라고요. 가서 물어본다. 그래서 옆에서 보는데 이게 뻔뻔한 거는 아니고 당연한 그런 건데 내가 못하지만 이 친구 하니까 너무 대단해 보였었어요. 자, 그래서 나도 그러고 싶은데 라고 해서 그때부터 한 2주? 한 일주일 있다가 저도 역시도 마찬가지로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둘이서 계속 질문해요.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자, 근데 이거는 궁금한 거 물어보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물어볼 필요가 있겠죠. 묻는 거 본인의 그 의문점도 해소가 돼야지 투자가 할 수 있다는 거 공인중개사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귀찮아서 이야기를 안 해주는 공인중개사도 물론 있으십니다. 그런 공인중개사는 패스하시면 돼요. 잘 가르쳐주는 당연하게 물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 종잣돈 모이니까 뻔뻔해졌다라고 합니다. 자, 저는 이거를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서 종잣돈 모이니까 실질적인 정보들에 더 관심이 가져진다 라고 바꿔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종잣돈 모으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돈이 생겼잖아요. 자, 그러니까 실제적인 정보들에 더 빠르게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더 디테일하게 집중하고 또 궁금한 점들이 실제로 투자하려고 보다 보니까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생기는 것들 당연하다라는 거죠. 자, 이 당연한 것들 언제 생기나? 종잣돈 만들어졌을 때 생깁니다.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렇다라는 거 여러분 많이 느끼시죠? 종잣돈 없는 사람들 이런 투자 채널 안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종잣돈이 없는데 뭘 이것까지 봐 라고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종잣돈은 모아놔야 된다라는. 그래야지 이제 좀 모이네. 이제 투자를 할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집중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종잣돈 모으는 그런 효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부자들의 그 종잣돈 빨리 모았던 그 모습들 다 보셨어요. 자, 어떠시던가요? 종잣돈, 자, 부자들 역시도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었습니다. 그거 어렵지만, 자, 그들은 절제와 인내를 바탕으로 만들었죠. 만들고 투자했습니다. 자, 투자를 해서 돈이 새끼치는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월세화를 시키는 과정, 그리고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더 쉽다라는 그 과정들 다 알게 된 것이죠. 종잣돈 모으니까 이런 영향들이 굉장히 바뀐다. 여러 가지 변화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 확인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종잣돈을 모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종잣돈에 집중하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